KBS 강연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사정보 포유 듣고 계십니다. 강원권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학교 급식법의 조속 개정을 촉구하면서 100만 청원운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법 개정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강원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 박재경 지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재경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3일 이제 강원운동본부가 공식 출범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 학교 급식법 개정 그리고 친환경 무상 급식 지키기 강원운동본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어떤 분들과 함께하는 거죠? 네.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초, 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네. 네. 친환경 무상급식 덕분에 학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싸고 급식비를 따로 내고 하던 건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는 공격도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무상급식을 되돌리자는 말을 못합니다. 네. 그만큼 학교 급식이 대한민국에서 학교의 학생들의 보육 개념으로서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2025년 지금 무상급식에 또다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안에서부터 찾아온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급식실에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학교 급식실이 흔히 말하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대표격이 되다 보니 신규가 들어오지 않고 빈자리는 퇴직했던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겨우 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대체 인력이 구해지면 다행인데 사람이 없으면 없는 상태로 아이들의 식사 준비를 하려니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네. 흔히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른다라고 우픈 농담들을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조석식까지 제공하는 삼식학교나 조리실무사, 1인 배치교 같은 데서는 밥할 사람이 없으면 위탁급식을 허용한다라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어렵게 만들어낸 강원도 무상급식이 이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원 지역의 뜻있는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강원도 무상급식을 지켜내자는 취지로 강원운동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교육공무원들이 소속된 단체들은 물론이고요. 민주노총, 농민단체, 진보정당, 학부모, 시민단체 등 15개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1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원운동본부까지 출범했다는 건 그만큼 현장의 노동 환경이 심각하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요. 현재 급식실에서는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급식실은 칼과 불, 뜨거운 물을 다루는 위험한 현장입니다. 아무리 긴장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그 짧은 시간에 단축 노동이라고 하죠. 많은 학생들의 밥을 해내려면 시간에 늘 쫓깁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며 여유 없이 일하다 보니 사고는 일상이 되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급식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다양한 산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상은 물론이고 칼에 베이고 무거운 것에 깔리고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디 사고 산재뿐이겠습니까? 질병 산재도 많아요. 네. 급식실이 반복 육체 노동이 많고 그렇죠. 또 무거운 식재료를 많이 나르다 보니 우리가 흔히 골병이라고 부르는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는 급식 노동자 비율이 99%입니다. 네네. 마스크를 안 붙이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그 급식실 안에 지켜야 할 이게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그냥 하나 반 예로 5kg 이상 무게는 2인 1조 들어서 같이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대로 하면
학교 아이들 밥 못 나가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예. 산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고 있어요. 강원도 학교 급식실에서 2022년도에 비교해 작년에 산재가 165% 폭증했습니다. 165%? 예. 네. 또 이 실을 산재 신청한 사람들의 직계고요. 네. 또 뭐 산재 신청하고 서류 집어넣고 막 이러는 부분에 귀찮아 하시고 그냥 실비로 정리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까지 신청 안 한 사람까지 프로테이지에 넣는다면 산재율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산재 하나만큼 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급식실은 오히려 산재가 늘고 있어요. 정부에서 학교 급식소부터 제일 먼저 들여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러면 지부장님, 이 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나 안전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짚어주십시오.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왜 조리 흔히 폐암을 유발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까지 폐암으로 떠나보낸 학교 급식실 동료가 전국에서 15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네. 강원도에서는 철원에서 한 분 돌아가셨었고요. 8월 초에 태백에서 한 분이 더 사망했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습니다. 네네. 보통 폐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폐결절이라는 전 단계가 있거든요. 네. 2022년부터 강원도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 검진을 연인원 4,165명이 받으셨는데 이 중에 1,141명이 폐결절이 나왔어요. 그래요? 4명 중 1명 꼴이고 일반의 최대 35배까지 많습니다. 폐결절이라고 하는 거는 네. 폐암 전 단계, 그렇죠. 언제든 폐암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급식실 폐암 문제가 공론화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청에서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미 개선을 완료한 200곳 중에 50곳 정도가 개선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교육청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냥 마구잡이로 자격이 없는 업체, 체계도 없이 공사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네. 궁궐격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만에 궁궐격계 산재 발생만 2배로 늘었어요. 노동조합 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네. 급식실 동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수술하고 팔다리가 너무 아파서 정년을 못 채우겠다고 하소연을 할 때입니다. 네. 이분들이 10년 넘게 아이들 밥을 위해 열심히 일한 거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현재 국회에 2건의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잖아요, 지부장님. 네네. 예,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궁금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앞서 말한 급식실에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친환경 급식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거의 전제고요. 네. 학교 급식법 개정안은 다른 말로 급식실 산재 예방법입니다. 네네. 급식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배치 기준입니다. 배치 기준은 조리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을 말하는데요. 네. 다른 공공기관의 식당의 경우에는 1인당 식수가 70명인 반면에 학교 급식실은 120명에서 많게는 140명까지도 감당을 합니다. 네. 이 배치 기준이라는 게 교원처럼 학교 내 다른 직군들은 보통 학급당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급식실 노동자는 학생수당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요. 저희가 강원도에서 매년 500명 정도가 줄어들면은 거기에 한 1인당 식수 인원이 주는 게 아니라 급식 노동자만 감축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네. 또 이걸 정하는 권한이 교육청에 있어서 지역별로 제멋대로입니다. 학교 급식법의 핵심은 최저임금처럼 1인당 최소 식수 인원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네네. 작년에는 국회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올해에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표 발의를 한 상태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며 반대를 하겠지만 급식실의 산재를 멈추려면 학교급식법은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부장님, 학교 네. 급식법 개정 친환경 무상 급식 지키기 강원운동본부가 이번 이 학교 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변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원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친환경 급식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네. 건강, 내가 건강해야 남의 건강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생활인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일할 사람도 없고요. 아이들에게 양질의 밥을 먹일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예. 이번에 출범과 함께 학교 급식법 개정 100만 청원 운동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또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부모, 학생, 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일선 학교 급식실에 안내 포스터가 부착이 되어요. 저희가 부착을 급식실 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붙여 놓았어요. 네네. 그래서 누구나 일선 학교 급식실에 안내 포스터 부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누구나 QR코드를 통해서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예. 또 강원 지역 곳곳에서 11월 한 달간 거리 캠페인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네.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에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네. 급식실을 지켜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 달 20일, 21일 이 총파업 예고하고 계신데요. 네네. 예, 강원 지역 급식 노동자 1,500여 명 참여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파업이 담고 있는 메시지 어떤 겁니까? 이 정부나 교육당국에 전달하고 싶은 어떤 뭔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학교 급식실 문제는 전국 35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이기도 합니다. 급식실에 사람이 안 들어오거나 들어오더라도 금방 그만두는 이유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고질적인 저임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이 방학 때 월급이 안 나와서 12달 중에 9달 반밖에 임금을 못 받습니다. 네네. 또 기본급이 총액으로 계산이 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월급으로 기본적인 생계는 되어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좋은 직장,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이들 밥을 만드는 급식 노동자들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씩 파업을 맘먹은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만큼 급식 노동자에게 방학 중 임금과 처우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지금 임금 교섭 중이에요. 차측 교육청의 안일한 교섭위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를 비용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라는 비참한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제시한다면 파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선거 때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개선과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제주, 경남 등 몇몇 교육청에서 급식실에 대한 방학 중 생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강원도 교육청이 응답할 차례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스앤 이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강원지부 박재경 지부장이었습니다.